안녕하세요. 몸신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톡톡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함께 읽어 볼게요. 사실 제가 네이버 톡톡 그렇게 잘 보지는 않는데 우연찮게 딱 봤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12월 28일 날 보내주신 거예요. 아우, 너무 죄송해요. 너무 늦게 답변을 드려서. 자, 읽어보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면서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와우, 저희 구독자님이시네요. 더 반갑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신다면 한포진 관련 영상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한포진으로 고생을 하시네요. 수포랑 가려움으로 너무 괴로워서요. 와, 물집도 생기고 또 가렵기까지 하시네요. 양방의 약이나 연고는 그때뿐이고 계속 재발을 해요. 아무래도 병원 다니시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데도 나았다가 또 다시 재발하는 것이 반복되시나 봅니다. 아울러 알러지 피부나 건선, 아토피도 같이요. 주변에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항상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제 채널 구독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자세히 또 알려드려야 될 건데요.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궁금한 거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디가 불편하고 또 가려우신지 여쭤봤더니 한쪽 발바닥에 좀 주로 이제 많이 생기기도 하고 한 5, 6년 전부터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런 날은 더 심하고 또 면역력이 왠지 떨어지는 날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네. 한포진 조금 생소한 용어죠. 아마 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한포진은 주로 손이나 발에 발생하는 피부 질환인데요. 투명하고 아주 작은 그 물집이 좀 군락을 이루면서 생기는 비염증성 수포 질환입니다. 한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주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부에 땀선을 통해서 땀이 많이 날 때 또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세제를 많이 만지시거나 또는 뭐 약품을 많이 만지시거나 이런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 조금 약간 후덥지근할 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가서 연고를 바르거나 또는 이제 처방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좀 낫다가 재발할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구독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손에 막 수포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조금 또 신경도 많이 쓰이실 거고 계속 가려우니까 좀 많이 고통스러우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한포진에 대해서 수지침요법으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응점이 중요하겠죠. 상응점.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은 주로 발바닥 쪽에 이제 나타난다고 하니까 발에 대한 상응점은 바로 새끼손가락이죠. 새끼손가락의 맨 끝에 부분. 그래서 손바닥 쪽에서 맨 끝에서부터 이 맨 끝에 관절까지 요 사이 부분에서 전체로 상응점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앞진기가 있으면 앞진기 이용해서 찾고, 만약에 없으면 볼펜을 이용해서 또 찾아주셔도 좋겠죠. 저는 앞진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부분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렇게 굴려주셔서 좀 예민하게 아프거나 조금 불편한 자리를 찾으신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살짝씩 이렇게 눌러 봐가지고 가장 예민한 데를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발바닥 부위가 좀 넓다 보면은 상응 부위가 명확하게 안 찾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요 세 번째 관절에서 손끝까지 주로 이제 위쪽 부분에서 찾아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요혈을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성분께서 피부에 이런 트러블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신경이 쓰일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양봉을 하는데 벌 좀 키우다가 친환경적인 약재를 쓰는데 개미산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미산이라고 굉장히 강한 산성인데 그것을 손으로 만졌다가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수포가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통증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것이 거의 한 2주 정도 가더라고요. 허물이 한 2번, 3번 정도 벗을 때까지 굉장히 막 손도 잘 못 쓰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었는데, 지금 그래도 저는 2주 만에 이제 나았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는 한포진으로 고생하신 분께서는 계속 그런 증상들이 왔다 갔다
또 재발되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를 좀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혈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혈자리가 바로 가운데 손가락 맨 끝에 관절이죠. 요 부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번호로는 B의 24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3mm 정도 올라간 자리, 여기가 B의 25번이거든요. 요 두 개의 자리를 아울러서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자리가 가운데 손가락 손톱 옆에 뿌리 쭉 따고서 손톱 옆부분 타고서 내려오는 라인, 그리고 세 번째 관절하고 만나는 교차점 요 자리랑, 그 다음에 손톱 측면에서 내려온 라인하고 손톱 뿌리에서 만나는 교차점 요 자리, 여기가 이제 번호로는 M4번이고 여기가 번호로는 M6번이거든요. 그럼 그 중간이 M5번이에요. 그래서 M4번, 5번, 6번 요 라인을 같이 또 자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해 주는 거를 평상시에 항상 손 마사지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늘은 뜸으로 같이 활용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역력을 조금 높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사연 주신 부분 중에서도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훨씬 더 또 많이 이제 좀 가려움증이 생기고 재발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면역력도 많이 또 떨어지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혈자리도 또 한번 알아볼게요. 면역력 증진기 혈자리의 가장 핵심은 손바닥 가운데 배꼽 있죠? 배꼽. 요 배꼽의 정 가운데에서 측면으로 쭉 긋고 네 번째 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에서 수직선 그으면은 만나는 교차점 요 부분, 그러니까 번호로는 F19번에 해당되는데 이 자리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서 새끼손가락 아까 발바닥 상응점 찾았었는데 거기에서 수직선을 쭉 긋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절하고 만나는 교차점이 있죠. 요 F5번이라고 하는데 요 자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자리는 가운데 손가락 이 첫 번째 관절하고 두 번째 관절, 여기에 보면은 주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랫주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관절과 두 번째 관절의 중간자리, 여기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우리 몸에서는 가슴 한복판이니까 여기도 스트레스 있을 때 굉장히 좋으니까 이 자리도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하고 두 번째 관절하고 사이, 여기 그러니까 관절과 관절의 반의 반이죠. 4분의 1 지점. 이 자리는 번호는 A19번이거든요. 이 자리도 같이 아울러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항상 어때요? 기본혈이라고 해서 기본 원기 증진시켜주는 기본 자리 해주시면 좋겠죠. 기본 혈 자리는 제가 위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는 이 자리에다가 뜸을 떠주시면 좋아요. 뜸을 꾸준하게 떠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서한봉을 붙여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뜸을 매일 뜰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또 평상시에 수시로 손을 만져주실 때는 이런 서함크림을 바르고 해당되는 혈자리, 상응점 부분도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 높아지는 자리도 마사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번 뜸 한번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혈자리에다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고요. 지금 크림 발라가지고 좀 잘 안 붙을 수 있는데 상응점을 이렇게 찾아서 여기다 스티커 붙여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해주는 자리 가운데 손가락, 사실은 여긴 혈자리가 많은데 하나하나를 뜸 뜰 때는 구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B24번, 25번은 세 번째 관절에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M4번, 5번은 이렇게 측면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또 손바닥에서 면역력 증진시켜주는 자리 F19번 요 자리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에서 세 번째 관절에 해당되는 F5번도 같이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아까 A의 19번 설명드렸죠? 네, 이렇게 첫 번째 관절과 두 번째 관절의 반짜리, 그리고 요 바로 반에 해당되는 A18번도 가슴 한복판 또 스트레스 해소해 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 자리도 아울러서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회원 가입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뜸을 뜨실 때는 한꺼번에 올려놓지 말고 하나 정도씩 해주시고 나중에 숙달이 되면 더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불 붙이기보다는 초를 이용해서 불 붙여주시면 더 좋고요. 뜸을 뜨고 반대편 손을 이렇게 살짝 올려놔서 뜸의 열기를 반대편 손도 느끼면서 차분하게 떠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손을 저처럼 이렇게 들지 말고 책상 같은 데다 살짝 팔꿈치에 기대가지고 편안하게 떠주시면 좋습니다. 뜸을 뜨기 때문에 뜸의 따뜻한 열기로 온기로 내 몸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떠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사연 주신 구독자님께서는 주로 발바닥에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뜨시지만 만약에 손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에 그럴 수 있으면 손 부위 직접 부위에다가도 구점재 올려놓고 떠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뜸을 다 뜨시고 한 번만 뜨시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해당되는 혈자리에 5번 이상 정도씩 떠주셔서 좀 뜨면서도 몸이 조금 편안해지고 가려움증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까지 매일매일 뜸을 떠주시면 좋고요. 아, 따뜻하네요. 오늘도 날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따뜻하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이죠. 겨울이라서 좀 추운데 그래도 뜸을 뜨고 있으니까 좀 따뜻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응 부위 또 해당되는 각각의 혈자리를 손바닥이랑 손등이랑 한꺼번에 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 먼저 5번 정도 떠주시고 또 손등도 5번 정도 떠주시고 한쪽만 해주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뜨면서 기분이 좀 더 좋아진다 그러면 더 많이 횟수를 늘려서 떠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뜸을 다 뜨신 다음에는 서한봉을 또 붙여보면 좋겠죠? 네, 그래서 서한봉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 여기 B24번, B24번, B25번 또 M456번 이 부분은 큰 거로 붙이다 보면은 그 자리들을 정확하게 하나씩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를 이용해서 하나씩 정확하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B24번하고 B25번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하나만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개를 다 만약에 붙이신다고 하게 되면은 테이프를 떼서 이 알갱이 2개를 연속해서 붙여가지고 붙여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손가락 쪽 F5번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A19번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F19번은 제일 큰 걸로 중짜리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양손 동일하게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 자리를 부드럽게 살살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살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 좋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뜸요법, 서한봉요법, 또 손마사지요법 잘 활용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덜 가렵고 삶의 질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거나 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제작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번 주까지는 또 저희 수지침 교육 프로그램 또 정비하고 준비하고 하느냐고 좀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온라인 수지침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 수지침 교육도 하고 있는데 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면 또 자세한 안내도 나와 있으니까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님, 구독자님들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